이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부자분들이 이렇게 상속 많이 하는데 네. 그 자제되시는 분들이 이거 상속세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 일반적으로 네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네네. 현재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잖아요. 네네. 그 지금 뭐 10억 원이다. 네. 그럼 그 재원 만들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안 돌아가신다고요. 30년 뒤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10억 원이 아니에요. 네. 10억 원이 아니라 상속 네. 재산이 느니까 네네네. 10억 원이 아니라 네. 50억 원이나 100, 그렇죠. 100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어려워 죽겠는데 30년 뒤에는 더 어렵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상속세 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자녀들이 전화가 먼저 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슬픔을 비교하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뭐가 지금 돈의 문제네요, 이게 지금. 네, 아니, 물론 이제 효심이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네. 그래도 슬픔과 동시에 밀려오는 그렇죠. 게 뭐예요? 세금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나 뭐 이 재산이 네. 한 200억, 300억 돼요. 네. 상속세가 150억이래. 와. 감당 못하는 감당. 그러다 보니까 네. 상속세 재원을 안 만들고 돌아가신다? 네. 이건 부모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자산가 자격이 없는 네. 거죠. 네. 네. 기업을 창업했는데 가업승계를 안 만들고 돌아가신다? 자기가 잘 나갔는데 자기 자식은 가업을 승계를 못해. 네. 그 예를 들어서 37 손톱깎이 회사가 네. 그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못했거든요. 아, 그래요? 전 세계 42%의 MS를 차지하는 네. 37 손톱깎이 회사예요. 네. 일본의 쯔메끼리도 아니고 독일의 그런 어떤 강철을 만드는 네. 그 잘하는 나라도 아니고 네. 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건데. 42% 네. MS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근데 가업 승계 못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콘돔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유니더스.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 제조량, 네. 판매량, 네. 보급량. 네. 근데 이 회사가 네. 그까지 상속세 때문에 결국 네. 가업 승계 못해갖고 네. 1위 자리를 뺐겠죠. 아. 네. 그 가장 큰 잘못이잖아요. 창업주의 네. 잘못은 뭐다? 네. 가업 승계를 못한 거. 가업승계. 그러면은 그 자산가의 부모님의 가장 큰 잘못은 뭐다? 네. 상속세를 만들지 않고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러면 빚 좋은 개살구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빌딩을 주고 돌아가셨는데 네. 애들은 세금을 못 내. 어. 그 빌딩을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네.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것은요. 네.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숙제. 과업이 될 수가 네, 있다는 것이 그렇죠, 되겠습니다. 상속세는 미래에 확정된 비용이에요. 네네. 확정됐다고요. 확정됐다. 예. 깎아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확정된 비용인데 그거를 네. 피해갈 수는 없으니 없어. 예. 줄일 수 있는 네. 방법을 미리 연구해야죠. 미리 연구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네. 줄이지 못한다면은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아. 사람들이 상속세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네네. 야, 나 죽으면 100억 나온다. 네. 사망보험금. 네. 그러니까 내 재산이 200억인데 100억이 상속세야. 그러면 내 재산 200억을 아들아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나 죽었을 때 나오는 100억 원 있잖아. 네. 그걸 네가 받아.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 네. 그러면 세금은 보험이 내줬고 그렇죠. 나는 200억을 고스란히 자녀한테 줬어야 안 줬어요? 줬어요. 줬어요. 네. 이것이 미국의 상속세 재원 만드는 플랜이에요. 한국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네.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럼 좋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것은 네. 국세청에서도 이제는 권장을 해요. 권장이에요. 왜냐하면 오. 대부분 상속세를 못 내니까. 아. 못 내니까 건물로 낸다고요. 물납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납을 내니까 어때요? 구세청에서는 일단은 조세채권을 확보했는데 네. 물납된 걸 공매로 파니까 가격이 다운돼 갖고 아. 뭐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았는데 네네네. 팔았더니 30억밖에 안 돼요. 와. 그러면 조세채권 마이너스가 2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국세청도 별로죠. 네. 재미없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상속인들도 재미없죠. 네. 왜냐하면 알짜배기 부동산 반을 줬으니까. 네. 그죠? 네. 굉장히 큰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상속세 재원을 종신보험을 만드니까 네. 국세청에서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세청도 인정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권장하는 대로 따라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가입해요. 종신보험 뭐냐면 죽을 때까지 준다는 거 아니에요? 꽝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꽝. 꽝이 없. 꽝이 없는 대신 또 문제는 좀 있어요. 네. 뭐냐면 꽝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뽑기를 해도 꽝이 없다는 건 그렇죠,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금이 좀 비싸다는 거죠. 어... 그죠? 꽝이 좀 많아야지 내가 낸 돈 적죠. 그렇죠. 그래서 종신보험은 단점은 있어요. 비싸다는 거. 보험 중에서. 그러면 지금 뭐 대략 뭐 여기 이제 여기서 이 나오나요? 네네. 상속세. 500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자산가야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가입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계약자 수익자. 네. 그 다음에 나는 피보험자. 네네. 피보험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피 보는 사람.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죽으면은 누가 수익자야? 아내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네. 비과세로 10억 원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거꾸로 아내가 부자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계약자 수익자는 남편. 네. 그다음 피 보는 사람인 피보험자는 아내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둘 다 부자야. 네. 그럼 각자 들어가요. 그것이 저 코스타트 김이 네. 주창하는 크로스 플랜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플랜. 플랜. 자, 근데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가 아내고 피보험자가 남편이면 사망보험금은 비과세로 100억을 받아도 세금 없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종신보험의 단점은 뭐라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죠? 비싼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특히 네.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네네. 비싸요. 네. 그 다음에 나이가 젊어서 가입해도 네. 60세 이후가 되면은 계속 비싸져요. 뭐가 비싸지느냐? 보험료는 똑같은데 보험료 중에서 적립금 중에서 그 내가 사망할 때 대비해서 충당하는 위험보험료가 비싸요. 네네네. 점점 비싸고 막 깎아 먹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세에 가입해서 60세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네. 근데 60세 이후부터는 보장은 받긴 하는데 그렇죠. 너무 많이 보험료를 깎아 그렇죠. 먹어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단점이다. 그래서 네. 한번 환급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글씨가 좀 작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요. 네네. 그 40세 남자가 그 300만 원 내고 10억 보장을 받잖아요. 네네네. 20년 납부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요. 그 20년 뒤에 60세에 네. 그 6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네. 근데 내가 낸 돈은요. 6억 8천이 아니라 7억 2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급률이 95%야. 와. 그럼 20년 동안 내가 300만 원씩 낸 게 네. 마이너스 1.24%야. 1년에. 1년에. 마이너스 됐죠. 네네. 그죠? 뭐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10억을 보장받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60세 이후부터 또 이걸 계속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60세 이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 돈은 이제 안 내요. 네네. 그랬을 때 수익률은 어떤지 볼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가 되면요. 네. 7억 4천이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 한 500만 원 늘었잖아요. 네. 5, 600만 원. 네네. 그러면 5년 동안 수익률은 1.68%밖에 안 돼요. 그 소리는 뭐예요? 이자율이 2.25%인데 네네. 실제 받은 건 1.68%래요. 거기서 또 이자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네네. 왜냐?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네. 적립금을 깎아먹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위험보험료가 그만큼 비싸다는 거예요. 위험보험료가. 늙을수록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70세 되는 시점 볼까요? 8억 정도가 돼요. 10년 동안 수익률이 1년에 1.67%밖에 안 돼요. 네네.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90세 되는 시점에 돌아가신다고 보면요. 그 11억 6천만 원이 돼요. 적립금이. 네네. 그래서 전체 수익률은 161%인데 30년 동안에 60세부터 90세까지 30년 동안에 수익률은 매년 1.78%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60세부터 2.25%로 주면서도 네네.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거꾸로 역마진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다? 네. 적립금 10억 원이 막 굴러가는 것보다 음. 거기서 깎아먹는 그 위험보험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예.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네. 뭐냐면 고연령대 60세 이후부터는 위험보험료가 급증해서 네네. 비록 10억 원은 주지만 네. 사망보험금 네. 적립금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적립금 플러스 알파 약간 더 주거든요. 네네. 뭐 사망보험금 11억 원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늘어가는 게 얼마 안 됐죠. 네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이거 60세까지 보장받고 이거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네. 보장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장 못 받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종신보험은 끝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기보험은 20년만 보장받아. 네. 그리고서 끝. 네. 그리고 20년 뒤는 어떻게 보장받느냐? 네. 가입했을 때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기보험이 싸거든요. 네. 그 차익으로 계속 투자하는 거야. 그동안. 투자를 한다고요? 투자하면서 네. 20년 지나서는 네. 이제 정기보험 끝났으니까 투자 금액으로 네. 상속세 제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 이거죠. 투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10억 보장하면 40세는 20년 납하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네. 이에 반해서 정기보험은 10억 보장하면요. 만기 소멸성을 하면 2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오. 이게 뭐예요? 15배가 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자,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60세까지 보장받아. 네. 10억 원을. 네. 그 다음에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차액으로 네. 투자를 계속해 20년 동안. 어디로 투자할까요? 투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네. 279만 6천 원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어. 그러면 얘를 투자했을 때 2%가 됐던 4%가 됐던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랬을 때 60세 되는 시점에 얼마가 될 거냐 이거 보면 되잖아요. 네네. 자, 이렇게 네. 도해를 통해서 네네.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종신보험은 네네. 40세에 가입을 하면은 네네네. 60세 이후에도 네. 죽을 때까지 네.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어요. 네네. 쉽게 준비하죠. 네네네. 그러나 60세 이후에 위험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네네.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익률이 저조하다. 아, 편한 만큼 어때요? 너무나 효율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근데 그것보다는 네네. 정기보험으로 20년간 보장받고 60세 이후에는 쓸데없다 이거죠. 보장받지 말자. 대신 40세부터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차익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투자금으로 저기 상속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플랜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한지. 근데 저번에 대표님이 몇 번 이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네. 이렇게 60세 되기 전에 네. 증여로 먼저 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을 때 상속하지 말고 네.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냐면은 네. 재산이 뭐 100억, 200억이 있는데 네네네. 증여를 통해서 그 네. 재산을 줄이면은 상속세가 없겠죠. 네네네. 줄겠죠. 네네. 그러나 재산이 많으면 네네. 증여도 한계가 있어요. 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증여를 일부 핵심적으로 하면서 네네네네. 상속 재산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것도 해야 된다. 택도 없어요. 그죠? 네. 아니 자녀한테 어떻게 50억씩 네. 막 줘요. 내 재산이 200억인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차익으로 투자를 하면서 상속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투자라는 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이 보장된 게 없으니까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죠. 네. 뭐냐면 종신보험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준비한다면은 네네. 60세 이후부터도 그냥 편안하게 네. 나는 10억 받아. 그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정기보험으로 20년간 보장받고 네. 20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해나간다면은 이 사람은 투자를 한 5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50년 동안에 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잡아서 네네. 예를 들어서 4%를 한다든가 음. 난 리스크 있으니까 2%, 3%만 할래 음. 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근데 얼토당토하게 제가 10%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 3%, 4%, 많으면 5%, 6%도 될 수 있는데 네네. 그 레인지에서는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를 하는데 3%에 투자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 종신보험하고 비교해 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3% 가능해? 그러면은 안 되면 2%로 하던가? 왜냐면 리즈러브를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는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인데 네. 대표님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익으로 투자를 하면서 네. 꾸준하게 수익이 될 만한 어떤 투자 상품은 좀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그게 상품들이- 궁금해요. 저는. 그거는 이제 사이트인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투자에 있어서 음. 전통적인 방식의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쪽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네.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뭐라고 할까? 확신을 못 갖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그렇죠, 떨어지고 그렇죠. 막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지금도 주식시장이 네. 꼭지점에 갔다 지금 또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1, 2년 먹으면 뭐예요? 다음에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요 대안투자라고 해서 대한 투자?
AI 투자라고 합니다. 대한투자. 지금 AI 투자가 무슨 뭐 네. 저기 예? 무슨 뭐 저기 조류 독감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바로 인공지능도 아닌 네. 얼터네이티브 인베스트먼이라고 해서 대체 투자, 대체로 투자할 수 있는 것.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망보험금을 팔고 사기도 합니다. 사망보험금.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이분이 네. 사망보험금 10억 원짜리를 가입했어요. 네. 뭐 종신보험을 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 네. 그러면 이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해약을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해약을 하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해약을 하면은 2억밖에 못 받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자기가 낸 돈은 4억인데. 네. 근데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2억 5천. 네네네네. 그럼 이 사람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팔죠. 아, 팔아요. 해약을 해도 2억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2억 5천 좀 저렇게 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럼 저는 2억 5천에 사고 네. 그 10억 원 보상 받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아, 사망보험을 싸게 산 거죠. 사망보험을 싸게 사는 투자. 그렇죠. 오, 나는 이게- 싸게 샀지만 응. 이 가입자도 자기는 해약금금 2억 받아야 되는데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남는 장사죠.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 양도양수를 인정해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하기도 해요, 지금도. 네? 계약자 변경, 계약자 수익자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보편화는 안 됐다는 거죠. 아, 근데 미국은 사망보험을 팔고 사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능하죠. 돈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네. 계약자 수익자를 바꿀 수 있어요. 네. 허락만 하면. 아,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편화는 안 돼 있죠. 네. 제 말씀은 그것이 보편화 될 것 같고 미래에. 아, 그러니까 네. 당장 투자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AI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미술품도 투자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렌탈 투자하면 그렇죠, 연 8%도 수익을 내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그 다음에 다른 상품들도 잘 찾아보면 네. 3, 4, 5, 6%짜리 있고요. 아. 부동산에 뭐 간접 그렇죠. 투자했다. 그렇죠, 그렇죠. 유치권 경매에 맞아, 뭐 맞아. 간접 투자했다. 맞아, 맞아, 맞아. 기타 뭐 저기 시행권에 투자했다. 그러면 뭐 맞아요. 10%, 20%, 30%도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 물론 매번 그것이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쪽을 통해서 저는 3%, 4%는 충분히 수익을 내지 않을까 연, 생각합니다. 연. 그렇죠. 연 3%, 4%는 문제 어렵지 않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설사 어렵다 하더라도 네. 그때 미리 벌어놓은 돈도 있고 또 네. 그때 돼서 또 다른 좋은 상품들을 구성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보험을 가입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가면 돼. 대신 수익은 엄청 떨어져. 네. 근데 정기보험 가입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가속화한다. 네. 병행한다면은 조금 신경은 쓰이나 내가 신경 쓸 건 없죠. 네. 왜냐하면 전문가가 옆으로 도와주니까. 나는 내일 하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효율을 가져가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네네. 뭐 저기 정신보험하고 똑같이 15원 보장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험료는 1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 엄청 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머지 금액 갖고 정신보험 가입하는 대신 정기보험을 싸게 가입하고 보장은 동일하게 가져가고 네. 나머지로 투자를 4%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요 4% 투자하면 40세가 네. 그러면 차익으로 4% 투자하면 60세 되는 시점에 10억 원 나와요. 그러면 정신보험은 60세 되는 시점에 6억 8천밖에 안 나오죠. 네네네. 물론 사망보험은 10억 나오지만 네네. 얘는 뭐예요? 그냥 알짜로 10억 나오잖아요. 아, 진짜로. 예.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됐겠죠. 손익비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4%로 투자했다. 그렇게 네네네. 정기보험 가입하고 그러면은요 네. 60세 되는 시점에 10억 정도 나와요. 네네. 근데 70세 되는 시점은 15억, 네. 90세 되는 시점에는 33억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신보험으로 한 11억밖에 보장 못 받잖아요. 네네네. 얘는 33억까지 보장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보험 가입 대신 어떻습니까? 효과가 네. 3억 4천에서 21억 6천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 투자했는데 와. 그러니까 9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는 21억 더 받는 거예요. 아. 물론 4%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요. 5%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에 11억, 90세에는 놀라지 마세요. 49억 6천입니다. 와. 그러면 정신보험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60세에 4억 6천 차이 나고 네. 90세에 38억 차이 납니다. 네네네. 어때요? 효과적이죠. 효과적.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5% 낼 수 있어 막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투자 잘해서 6%도 있어요. 6%는 60세 되는 시점에 13억 가까이. 그 다음에 90세에 이거 얼마입니까? 74억이에요. 14억. 와.
종신보험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6억 8천에서 어떻습니까? 6억 8천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억대에서 62억까지 차이가 난다. 야, 엄청나. 그러니까 어때요? 4에서 6%만 가져가도 굉장하죠. 네네. 그것들이 혹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4에서 6% 내느냐? 네네네. 3%일 때도 있지 않나요? 3%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럼 어때요? 네. 9억 1천에서 22억. 네. 종신보험하고 비교해보면요. 그래도 2억에서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아. 3%로 낮췄는데도. 최악의 경우로 투자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네. 이번에 2%입니다. 네. 그러면은 8억에서 15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종신보험하고 비교해보세요. 1억 4천에서 그래도 3억 3천 차이 나요. 와. 근데 2% 투자는 사실은 투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다. 예. 그 정도는 진짜 저축은행에 투자해도 2% 나오잖아요. 요새. 그죠? 네. 안정적으로. 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 어떤 AI 상품에 투자한다. 무슨 뭐 미술품 렌탈에 8% 투자한다. 다른 쪽에 뭐 6%에 투자한다. 그래도 약간의 그 리스크가 있으나 대부분 어느 정도 개런티 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2%에 투자해도 어때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2%에 투자한다면은 그게 골머리 섞이는 투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으로 편하게 비싸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기 사망보험 받는 것보다는 네네. 정기보험으로 싸게 들어가고 네네. 60세까지만 보장받는다. 왜 60세까지예요? 60세 이후부터는 너무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60세 전까지 20년 전부터 네. 계속 투자를 지속해 오면 얘가 굴러가서 60세 이후부터 또 투자가 되니까 아, 그 돈으로 네. 계속 투자를 해서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면 네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정기보험을 가입해 아하. 20년 동안. 네네네. 나머지 차액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기보험을 가입하세요. 네. 나머지 차액으로 투자를 하세요. 네. 이게 바로 크로스 플랜이거든요. 크로스플레이. 아. 예, 그럼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나는 위험 감내도가 없어. 귀찮아. 그럼 종신보험만 가입하세요. 네네네. 대신 비쌉니다. 네네. 근데 나는 이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해. 네. 그러면 정기보험 플러스 투자를 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효과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야 되겠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정기보험 플러스 투자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네. 그래서 선택하세요. 평생 자산 관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자산 관리사가 필요하겠죠. 네네. 평생 자기와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는 네네. 자산 관리사, 지식과 경험과 공정성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자산 관리사가 필요하다면요. 네. 옆에 둔다면은 투자와 절세,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아주 효과적으로 네네. 지금까지 모든 그 자산관리사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네네. 종신보험만 가입하라고 그랬어요. 비싼 종신보험. 거만. 네. 다른 대안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잘만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이죠. 근데 잘만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죠? 네. 리즈러블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효과적인 상속세 마련 전략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음. 저도 그동안 종신보험 쪽에 어느 정도 비중을 뒀는데 이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네네.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음.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투자 수익률을 2% 3%까지도 보니까 얼토당토한 수익률은 절대 아니더라. 그렇죠. 그렇죠.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투자 전략과 상속세 전략을 동시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진짜 효과적인 진짜 이런 자산 관리, 자산 관리사를 찾으신다면 진짜 김상수 대표님처럼 이렇게 유능하고 진짜 자격증도 많으시고 이게 전문가를 진짜 찾을 수 있다고 진짜 저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인터뷰하고 이제 한번 지켜보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없어요, 사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서 찾으셔가지고 진짜 빨리 필요하시다, 상당히 필요하시다면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네.